불가항력이라는 게 있거든. 그 졸린 건 어떻게 참을 수가 없어. 진짜 그래. 근데 본인은 너무 과대평가하지 마. 눈 부릅뜨고 있으면 잠이 깨겠지 이런 생각도 하지 마. 뭐 물도 마시고 뺨도 때리고 샤프로 허벅지도 찌르고 안 되겠다 싶으면 세수도 하고 오고 뒤에 가서 서 있기도 하고 별의별 돼지거리 다 해봐야 돼. 알겠지? 쌤 친구는 맨날 손톱 말했다 샤프 씌우고 있다. 너도 그거 한번 해볼래? 그거 하면 참 빨리 끝내. 그래서 맨날 얘기하지. 너 무슨 어디 막노동 다니니? 손가락 왜 이렇게 까매? 이래도 재밌는데? 몇 번이라고 했죠? 2번. 너는? 70? 70? 오케이. 요거 하고요. 부등식 개념 정리 한 번 더 하고요. 오늘 클리닉 시간 동안에 대표 문제 풀이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오늘은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어서 2차 부등식은 또 아니어가지고. 왜? 774. 이거 빨리 아, 이거 직사. 일단 이렇게 먼저 합시다. 지금 처음에 들어온 거 없다. 아무튼 이렇게 하고 클리닉 시간 동안에 대표 문제 푸시고 풀다가 안 풀리는 것들은 질문을 하시고 되는데 수업 시간을 못 해주세요. 느리니까. 알겠지? 자, 72번 볼게요. 미니멈과 맥시멈 값이에요. 작지 않은 수라고 얘기를 했고요. 자, x-y-2 해놓고선 이 미니멈 xy 그러니까 둘 중에 작지 않은 수를 갖고 올 거고 또 크지 않은 수를 또 xy라고 얘기를 할 건데 자, 그럼 x가 크냐 y가 크냐? x가 크고 y가 크고 알아 몰라? 몰라. 모르면 뭐라고 했어? 경우나는 기록 얘기를 했지. 자, 그러면 그렇게 들어가 봐. 자, 1번 케이스부터 먼저 잡을게. 자, x가 뭐보다? y보다 큰 경우 이렇게 먼저 잡자. 아니다. 어차피 등호 넣어도 되니까 큰 언어 같은 경우 이렇게 잡자. 그러면 미니멈 xy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는 둘 중에 더 작은 거 바꾸는 거잖아 사실상. 그러니까 누구가? y가 되는 거고 맥시멈 xy라고 얘기를 하면 x를 갖고 오겠다. 맞죠? 자, 그러면 이제 문제를 풀어. 자, x-y-2 이꼴 미니멈 xy니까 y 갖고 오라는 얘기고 2y 이렇게 갖고 와달라는 얘기인 거고. 자, x제곱 마이너스 xy 플러스 y제곱 이꼴 x니까 x 플러스 16 이렇게 와달라는 얘기. 자, 다행스러운 건 위에 있는 놈이 한 문자로 정리가 빨리 돼야 안 돼. 한 문자로 정리가 되는 놈이지. x는 3y 플러스 2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고. 자, 이거 이제 대입법 칠 수 있겠지. 이번 케이스는 너가 해야 돼. 1번 케이스 잘 봐야 되니까. 자, 그러면 3y 플러스 2의 제곱 마이너스 3y 플러스 2 곱하기 x 플러스 y제곱 이꼴 3y 플러스 18 그냥 바로 쓸게요. 이렇게 쓸 수 있겠지. 계산 좀 해볼까? 그러네요. 조금 뭐가? 어디까지 없었니? 이거 y라는 거지? 이거 말고 없지? 자, 이제 계산 좀 하자. 9y제곱 플러스 몇 y? 12y 플러스 4 마이너스 몇 y? 3y 마이너스 2y제곱 플러스 y제곱 다 넘길게. 마이너스 3y 마이너스 18 이꼴 0 이렇게. 자, 위에다 정리하자. y제곱의 개수는 8y제곱. 자, y는 12y 마이너스 3y 마이너스 3y 몇 y? 플러스 6y 숫자 4 마이너스 18 마이너스 14 이꼴 0 이렇게 나눠줄 수가 있겠지. 자, 이거 인수분해 되죠? 4y 주고 플러스 3y 마이너스 7 4y 플러스 7 y 마이너스 1. 자, y는 마이너스 3분의 7 또는 1 이렇게 만들어줄 수가 있겠지. 그럼 x 값은 얘한테 3배하고 플러스 2 하는 거였으니까
마이너스 4분의 21 플러스 2 하는 거랑 똑같다는 이야기인 거고. 맞지? 몇이야? 21한테 8 더해. 8 빼봐 몇이야? 13인가? 맞아 여기까지? 맞지? 자 얘는 들어가봐 몇이야? 5점. 자 근데 문제는 자 여기 써놓은 얘 있죠? 얘는 우리가 앞으로 뭐라고 부르냐? 대전제라고 부르는 거야. 니들이 답을 이렇게 나왔을 때 제일 라스트는 항상 얘랑 비교하는 거야. 제일 마지막에 얘랑 다시 비교해봐. 그랬을 때 얘는 말이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안 돼. 왜? y가 더 커버리니까. 넌 안 되는 거야. 넌 돼 안 돼? 왜? y가 더 작은 거 맞지? 그럼 될 수 있는 거 첫 번째는 뭐야? 5,1 되는 거겠지. 됐나 여기까지? 됐어 안 됐어? 자 이제 이번 케이스는 니들이 하면 되겠지. y가 더 크거나 같은 케이스고 y가 더 크거나 같은 케이스는 미니멈하고 맥시멈 값을 또 바꿔서 계산 들어가줘야 되겠지. 됐죠 여기까지? 자 필기할 거 필기하시고 넘어갑시다. 마이너스 y 마이너스 y제 뭐라고? 마지막 맨 밑에 이거? 아니, 이거? 전기한식 있잖아요. 이거? 거기서 마이너스 y 마이너스 y제가 뭐냐? 마이너스 3y 마이너스 2y 지금 맞잖아. 3분의 2. 아 그러네. 그러네 마이너스 3y 제곱 맞지? 어? 뭐지? 어디서 제곱이 저렇게 앞으로 옮겨. 아 이게 맞는데 왜 답이 나오냐 이거지. 어쨌든 계산식이 조금 잘못됐네요. 고맙다. 자 여기가 들고 이렇게 돼야 돼. 그럼 위에 것도 다시 좀 고쳐야 되니까 얘는 지울게요 그냥. 위에 건 어차피 잘못된 식이니까. 계산하면 대충 그냥 얘도 안 된다 그냥 쓸게요. 왜 답이 나왔는지 모르겠네요. 그 다음에 5,1이 되긴 한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케이스 한번 해봐야 되겠지. 친다? 다녀야 미안한데 너 방금 그 물어본 문제 있잖아. 그거 쌤이 다 따로 알려줄게. 알겠지? 30분은 개념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이죠? 자, 평행하거나 이렇게 해서 만들었대. B의 반지름 길이 뭐야? 요런 문제의 특징, 일단 활용 문제. 내가 저번 시간에 5단계 얘기했어. 문제 이해가 끝났으면 문자를 잡아야 된다 얘기를 했지. 자, 근데 문자를 잡을 때 어차피 니들은 지금 연립을 하고 있잖아. 그럼 문자 2개 잡아도 된다는 얘기고, 2개, 3개도 잡아도 된다는 얘기고. 그래서 어떻게 잡을 거냐? 얘 거 반지름의 길이를 내가 x라고 잡을 거야. 얘 거 반지름의 길이를 저 마찬가지로 y라고 잡을 거야. 됐어? 그럼 전체 길이는 얘는 2x가 만들어주는 거고 여기는 2x 플러스 2y가 만들어주는 거겠지.
이런 식으로 적어줄 수가 있겠지. 자 여기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2y거든. 그럼 여기 뭐 나올까? 2x 마이너스 2y 이렇게 만들어줄 수가 있겠지. 그럼 또 여기가 2x 마이너스 2y가 만들어주는 거거든. 됐어? 그럼 여기가 뭐가 만들어지게 되겠어? 여기 2y잖아. 그러니까 4y 마이너스 2x 이렇게 만들어질 수가 있겠지. 그럼 C랑 D의 반지름까지 내가 다 구해놓은 거야, 못 구한 거야. 자, 그럼 이제 문제 봐봐. A 여기 이게 첫 번째 줄이 1번 힌트겠지. 2번 힌트는 넓이의 타가 96파이다. 이게 2번 힌트겠지. 자, 1번 힌트부터 잡자. 자, A, B의 지름의 길이의 합 몇이야? 2x 플러스 2y는 몇이랑 같다? 32와 같다. 이게 일단 1번식. 자, 2번식은 A의 넓이니까 x제곱 마이너스 B의 넓이였죠? 몇이야? 2y 마이너스 x의 제곱 하고 파이는 그냥 내가 생각한 거야. 그냥 2096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니까. 식 두 개 나왔어 안 나왔어? 너 해? 할 수 있지? 더 없지? 진다? 빨리 와. 그럴 거뭐 있냐? 근데. 저번에 보고 오라고 했던 개념 정의는 조금 심화 개념 정의고, 그러니까 좀 더 많은 내용들을 담아준 개념 정의에 속하고, 지금 내가 할 개념 정의는 조금 더 베이직한 느낌의 개념 정의가 될 거야. 왜? 오늘은 지금 당장의 문제를 풀어야 되는 내용들인 거니까. 오케이? 그래서 오늘 일단 개념 정의를 먼저 30분 동안 할 거고, 그걸 통해서 니들이 틀린 시간 동안에 문제를 풀 거고, 그리고 그 못한 이게 남은 문제들을 숙제로 해오게 될 건데, 숙제를 해왔을 때 당연히 니들이 질문할 문제들은 뭐가 되겠어? 난이도가 조금 더 높아지는 문제들이 만들어지겠지. 그 높아지는 난이도는 이 심화 개념들을 토대로 조금 더 설명. 오케이? 그렇게 해서 1차 부등식 끝. 그리고 난 다음에 2차 부등식 개념 설명. 2차 부등식 개념 설명에 분명히 또 영상에서 한 것처럼 또 똑같이 들어갈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리고 또 클린 시간에 다음 시간에 하고 또 추가. 여기까지 됐죠? 자, 부등식은 남학생들의 무덤이야. 애들이 너무 실수를 많이 해서. 그래서 꼭 기억하고 있어야 돼. 몇 가지 룰만 잘 지켜주면 너희들은 충분히 잘 할 수가 있을 거야. 자, 앞에 보고 들어갑시다. 같이. 30분 충분. 자, 어차피 부등식이든 방정식이든 누구에 속한 거라고 얘기를 했어? 함수에 속한 거라고 얘기를 했어. 맞지? 어차피 함수에 속하는 녀석들이야. 그래서 너희들한테 얘기하고 싶은 건 모든 부등식에 대한 문제들은, 모든 부등식에 대한 증명과 이해는 전부 다 누구? 함수의 그래프로 이해를 하고 있는 게 가장 현명하고 가장 좋은 방법에 속해. 일단 1차 부등식부터 먼저 이야기를 해보자면 ax 플러스 b라고 얘기를 했을 때 ax 플러스 b가 0보다 크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냥 1차 함수 하나만 잡아. 자, 이렇게 했을 때 어떻게 하라고 그랬냐? 얘를 함수로 보고 싶을 때 방법은 딱 하나, 제일 쉬운 거. 뭐? 앞에다 뭐 붙이고 y는 붙이고 뒤에 놈한테는 뭐 붙여? y는 붙여라. 앞에도 똑같은 이해를 했기 때문에 나한테는 전혀 문제될 게 없다 이거지. 그럼 y는 ax 플러스 b니까 얘가 y는 ax 플러스 b가 된 거야. 맞지? 자, 그리고 y는 0, 얘가 의미하고 있는 건 뭐야? x축이야. 그래서 얘가 x축이 이렇게 잡히는 거지. 자, 앞으로는 y는 0이라고 하는 이런 녀석들은 전부 다 뭐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 x축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 두 녀석을 비교하라는 거야. 그래프를 비교했을 때 저 노란색 선이 보라색 x축보다 더 위에 있는 게 어디냐 이렇게 물어본 거야. 그게 어디야? 이 부분이지. 여기 있는 이 값이 몇이야? 우리가? 마이너스 a분의 b지. 그래서 니들이 1차 부등식 정도는 할 수 있었다고. 1차 부등식은 그냥 니들이 단순히 그냥 계산해서 는0 해가지고 넘겨서 해로 그냥 가면 되는 거였으니까. 자, 그러면 2차 부등식이었다고 쳐봐. 여기 있는 이 선은 우리가
y는 0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지. 그러면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가 0보다 큰 거 어디야? 라고 물어본다면 부등식으로 해결 못한다고 지금 증명해서는 함수로 보라고. 자, 보라색이라고 하는 이 곡선이 포물선이 이 흰색에 있는 x축보다 더 위에 있는 게 어디야? 물어본다면 여기 이 부분이거든. 그래서 x가 뭐보다? 알파보다 작고 아니면 베타보다 크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또 하나 더.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가 0보다 작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 x축, 그러니까 흰색 직선이 보라색 직선보다 더 위에 있는 게 어디냐 물어볼 거야. 그럼 그게 뭐가 되는 거야? 알파보다 크고 x가 베타보다 작다. 이렇게 해서 2차 부등식도 증명을 할 수가 있어. 여기까지 전혀 어려운 거 없지. 맞지? 자, 그런데 만약에 문제에서 이런 식으로 나왔다고 쳐봐. ax 플러스 b가 cx 플러스 d보다 크고 cx 플러스 d는 0보다 작다. 뭐 이런 식으로 나왔다고 쳐. 됐지? 자, 그러면 내가 그냥 그릴 거야. 자, x축 ax 플러스 b c x 플러스 d 이렇게 잡아버릴 거야. 그럼 니들이 얘를 보면서 뭘 이해를 해야 되냐? 자, 이건 뭐야? 색깔로 얘기해보자. 뭐 노란 색깔 직선이 누구? 보라 색깔 직선보다 어디 있어야 된다? 더 위에 있어야 돼. 그치? 얘가 더 위에 있고 얘가 더 아래에 있는 상황이 만들어진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 그거 어디야? 자, 여기 내가 알파라고 쳐볼게. 그거 어디야? 알파보다 뭐 할 때? 클 때지. 자, 여기 한번 봐봐. cx 플러스 d가 뭐보다 작아야 돼? 0보다 작아야 돼. 그러면 야, 0보다 크다고 하자. 차라리 여기 내가 베타로 쳐볼게. 그러면 자, 얘는 보라색 직선이 흰색 직선보다 어떻게 돼야 된다는 얘기야? 그렇지? 보라색 직선이 더 위, 흰색 직선이 더 아래 이렇게 돼야 되는 거야. 됐지? 그럼 뭔지야? 보라색 직선이 더 위에 있고 흰색 직선이 더 아래에 있는 상황. 여기 베타 전에 있는 상황들이지. 됐어? 여기까지? 자, 연립이라고 이야기한다는 것 자체가 AND의 개념이라고 내가 이야기했었어. AND의 개념은 뭐 해야 된다는 얘기야? 동시에 만족을 해줄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인 거야. 오케이? 자, 동시에 만족하는 구간은 어디겠어 그러면? 이 베타보다 전에 있는 상황 그리고 알파보다 이후에 있는 상황 이렇게 만들어지겠지. 그래서 x가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가 만들어지는 거야? 알파에서부터 베타까지가 만들어지는 거야.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야 문제가. 여기까지 이해됐어 안 됐어? 이해됐지? 근데 그럼 맨날 이렇게 그래프 그려? 아니, 이거는 솔직히 말하면 증명을 하는 데서는 도움이 되겠지만 직접적으로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얘가 도움이 될까 안 될까? 얘는 도움이 전혀 되지 않아. 그래서 차라리 뭐를 하는 게 낫냐? 이 방법보다는 해를 구해서 수직선에 표시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연립이기 때문에 AND인 거거든. AND라고 이야기한다는 건 겹치는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거든. 연립을 통해서 들어간다는 거는 AND의 개념이고 AND는 동시에 만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말은 곧 뭐라고 또 이야기할 수가 있냐? 겹치는 부분을 찾아라. 이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는 거라고. 그럼 수직선상에서 만약 표시를 하게 되면 이렇게 쓸 때 알파보다 큰 쪽, 베타보다 작은 쪽, 색깔, 색칠. 그럼 겹치는 부분, 요 부분. 그래서 알파에서 베타 이렇게 만들어준다는 얘기겠지. 뭔 말인지 알겠어? 이거 x다. 여기까지 됐어? 자, 그래서 이게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 연립 부등식이라고 얘기를 한다.
연립부등식은 어떻게 들어간다? 해를 구하고 각각의 1번식과 2번식의 해를 구하고 수직선에 표시를 하고 그 수직선에 표시가 되어 있는 녀석을 동시에 만족시키도록 들어간다. 이렇게 들어가. 자, 앞에 있는 연립 방정식도 사실상 똑같아. 위에 있는 해 구하고 아래에 있는 해 구하고 겹치는 해를 구한다. 원래 똑같은 방법이야. 근데 그게 돼야 안 돼, 지금. 지금 배우고 있는 연립에서는 그게 사실 잘 안 돼. 해라는 주제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서 속어로 들어가게 되겠지. 그럼 연립부등식도 속어인가? 아니, 연립부등식은 속어가 아니야. 차이점은 그 앞에 배우는 연립방정식은 문자가 몇 개야? 2개, 3개만이 돼. 그래서 해를 구하기가 어려워. 하지만 여기 문자가 몇 개야? 1개. 연립부등식의 해결법은 어차피 문자가 1개라는 부분인 거야. 2개 이상 늘어나는 건 어차피 지금 당장 16개이 아니야. 너희들은 여기서 뭘 하냐? 문자의 개수를 늘리는 게 아니야. 차수로 올리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어? 아, 여기에서 어차피 문자는 똑같아. 누구 x라는 변수 하나밖에 안 갖고 와. 이 다음 단계에서는 ax 제곱 이렇게 해서 그냥 차수로 올릴 뿐이야. 문자를 x, y, z 이렇게 갖고 오지 않는다고. 무슨 말인지 여기까지 이해됐니? 자, 그러면 어차피 문자는 1개. 문자가 1개라는 건 내가 해를 구할 수 있음. 그 해를 구하고 겹치는 해를 찾는다. 요 개념으로 들어가. 연립부등식에서. 연립부등식에서. 뭔 말인지 여기까지 이해됐지? 자, 필기 한 번만 합시다.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고. 준다. 아직 안 되니? 자, 지운다 이제 문자로. 여기만 줄게요. 여기만. 제일 중요한 거라고. 쌤이 지금 중2부터 고3을 수업하고 있잖아. 앞에 잠깐 봐봐.
제가 지금 중학교 2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까지를 수업하고 있잖아요. 중학교 2학년과 고등학교 3학년의 식을 딱 봤을 때 가장 크게 차이가 나는 게 뭔지 알아요? 제일 큰 차이를 보여줄 때 뭔지 알아요? 그래서 난 약간 이 부분을 바탕으로 애들이 아 중학생하고 고등학생이 좀 나뉘나 보다 라는 생각을 갖게 될 것 같아. 단순 식을 계산하는 과정은 사실 똑같아. 다음식 전개하고 다음식 연산하고 그런 건 다 똑같아. 그럼 중학교랑 고등학교 아이를 딱 비교했을 때 아 얘는 이래서 얘가 고등학생이고 이래서 얘가 중학생이구만 할 수 있는 제일 큰 게 뭐냐면 이거야. 이렇게. 이거 뭐 하는 거야? 나도 수업 시간에 이거 되게 많이 쓰잖아. 뭐 하는 거야? 경우 나누는 용도인 거지. 자, 경우를 나누는 용도에서는 수식하는 말이 뭐가 되는 거냐면 또는이 수식하고 있는 거야. 이거 아니면 이거 이렇게 1번 경우 아니면 2번 경우 이렇게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자, 연립 같은 데 들어갔을 때는 연립은 요런 걸 쓰게 될 거고 얘는 AND의 개념으로 들어갈 거야. 근데 이걸 헷갈려서는 절대로 안 돼. 이런 게 헷갈리는 그 순간부터 이제 문제를 풀 수가 없거든. 오케이? 자, AND랑 또는부터 먼저 한번 설명하고 들어갑시다. 자, 니들이 문제를 풀어 1번 케이스 아니면 2번 케이스예요 라고 얘기했지. 이건 또는으로 열려 있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이제 막 수식을 정리해서 들어갈 거 아니야. 그래서 최종 결과물 이거 나옴 얘도 쭉 내려가서 최종 결과물 이거 나옴 이렇게 되는 거잖아. 됐지? 자, 이랬을 때 이 최종 결과물까지 가는 과정 이 대전제와 얘는 무슨 관계야? 연립의 관계야. AND의 관계라고. 그러니까 이 상황일 때 얘가 돼야 됨 이렇게 얘기하는 거라고. 봐봐. 1번 케이스 남자애야. 2번 케이스 여자애야. 1번 케이스 안경 쓰네요. 그럼 봐봐. 뭐가 되는 거야? 남자애 안경 쓰네 이렇게 되는 거라고. 그러면 남자애들 중에서 안경 쓴 애가 1번에 답이 되는 거야? 아니면 안경 쓴 애들이 1번에 답이 되는 거야? 다시 1번 케이스 때 뭐라고 그랬어? 학생은 남자. 과정에서 결과가 뭐가 나와야 돼? 안경 쓴 애. 그럼 답이 뭐야? 안경 쓴 애가 아니라 남자인데 안경 쓴 애. 남자면서 동시에 안경 쓴 애. 남자 앤드 안경 쓴 애.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야. 됐어? 단순히 남자이기 때문에 답이 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단순히 안경을 썼기 때문에 답이 될 수 있는 것도 아니야. 남자인데 안경을 써야만 답이 되는 거야. 자, 이번 케이스 여자 그리고 안경을 안 쓰네 이렇게 된 거야. 그럼 뭐가 돼? 안경 쓰네 이렇게 된 거야. 그러면 여자애들 중에서 안경을 쓰네 이렇게 되는 거겠지. 됐어? 그래서 만약에 1번 케이스에서 나온 그 학생이 A라는 학생이었고 2번 케이스에 나오는 학생이 B라는 사람이 나왔어. 그럼 A랑 B를 내가 겹치는 걸 찾는 거야. 그때는 아니야. 1번 케이스에서 답이 A였고 2번 케이스에서 답이 B였지. 근데 걔네들은 뭘로 묶여 있는 거라고? 또는으로 묶여 있는 거라고. 그리고 이건 그냥 뭐 하는 거야? 나열하는 거야. 답문에서 A, B 이렇게 가야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여기까지 이해됐어? 자, 어려운 개념일 수도 있고 쉬운 개념일 수도 있는데 니들이 이 부분을 좀 기억해야 돼. 자, 여기서 AND가 들어가는 거야. 여기는 여기도 마찬가지로 뭐가 들어가는 거야? AND가 들어가는 거야. 됐지? 그러면 여기 있는 이 정답은 세모 중에서 네모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고 얘도 마찬가지로 세모 중에서 네모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야. 그리고 정답은 둘 다 쓰는 거야. 이렇게. 요게 니들이 연립을 하는 과정인 거야. 근데 봐봐. 방금 2차 분식 했을 때 뭐 크다 했을 때 알파보다 작고 베타보다 크다 이렇게 얘기했지. 그거 말하면 안 된다고. 내가 방금 뭐라고 했냐? 알파보다 작고 베타보다 크다 이랬지. 그럼 맞아 아니야? 맞아 아니야? 아니야. 뭐라고 하는 게 맞는 거야? 알파보다 작고 아니면 혹은 또는 베타보다 크다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돼. 여기까지 됐어? 자 봐봐. 어떤 2차식을 내가 이렇게 썼어. 아 나 오늘 난리 나겠다 오늘 진짜. 아이씨. 이렇게 했어. 그래서 니들이 범위가 여기라고 이야기를 했어. 그치? 그래서 답을 알파보다 작고 베타보다 크다 이렇게 말을 하는 그 순간 고 이렇게 말을 하는 순간 AND이기 때문에 얘랑 얘 겹치는 부분을 봐야 된다. 근데 얘랑 얘랑 겹치는 부분이 있어 없어? 없지. 해 없음. 이렇게 답이 나오는 거야. 말 이렇게 안 돼. 안 되지. 그래서 얘는 뭐라고 하는 거야?
알파보다 작거나 베타보다 크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야. 알파보다 작다 또는 베타보다 크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야. 근데 이게 매년 이것 때문에 고생하는 새끼들이 꼭 나와. 엔드랑 또는으로 헷갈려가지고 이걸 고생을 해 애들이 한 번씩. 답을 구했는데 어떤 애가 10문제를 풀었는데 10문제 싹 다 뭐라고 썼냐면 해가 없음이라 썼어. 너 미쳤니? 이러니까 한다는 말이 아니 쌤 했을 때요 계산을 했더니요 겹치는 부분이 없는 걸 어떡합니까? 이래. 봤어. 겹치는 걸 왜 찾았지 얘네? 또는인데? 이렇게 보여. 뭔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이거는 모든 수학 문제 제일 기본이야. 제일 기본. 1번, 2번 경우 나왔을 때 걔들은 오울이야. 또는 1번 대전제 깔고 내려갔을 때 걔는 엔드야. 2번 대전제 깔고 내려갔을 때 걔는 엔드야. 그래서 1번의 정답은 엔드로 만들어 나오는 거고 2번의 정답은 엔드로 만들어 나오는 거야. 그리고 나중에 답 쓸 때는 1번 그리고 2번을 병렬식으로 얘 아니면 얘 이렇게 적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분명히 좀 기억해야 돼. 연립을 할 때. 나 여기서 되니? 찍어. 찍어. 여기다 쉬는 시간 줘. 자. 그럼 이제 수직선에서 몇 가지 케이스를 좀 봐보자. 됐어. 자. 이렇게 돼 있었다 쳐보자. 흰색이 1번 정답, 노란색이 2번 정답이었다 쳐보자. 오케이? 자, 얘가 내가 1번이라는 녀석을 풀이해서 봤을 때 얘가 2번이라는 녀석을 풀이해서 봤을 때 이렇게 있다 쳐보자. 자, 1번 and 2번 답은? 얘 정답은? 훈련시키고 있는 거야, 쌤 너희들 지금. 뭐야 답은? 답해 빨리. 얘 답은? 응? 해가 없다야. 왜? 겹치는 게 없으니. 뭐라고 적었었어요 가운데다가? and. 이렇게 보는 거야. 1번, 2번 정답을 갖고 왔는데 여기가 and로 섞여 있으면 얘는 뭐가 돼? 해가 없어. 왜? 겹치는 거 없으니까. 자, 1번 또는 2번이라고 적었어요. 1번 또는 2번 이렇게 적었어. 그럼 얘는 뭐가 되는 거야? x는 알파보다 작고 또는 x는 베타보다 크다. 이렇게 병렬식. 이해됐어 안 됐어? 이해됐니 여기까지? 확실하게 이해된 거 맞아? 됐어? 자, 한 번 더. 자, 이렇게 써 쳐봐. 자, 1번 and 2번. 대답 안 하는 애들이 좀 되어주겠어요. 뭘까? 다음 이건 뭘까? 1번 and 2번. 다음이야, 정신 차려봐. 너 할 수 있는 거야. 다시 차근차근 해. and야. 뭐 하라 그랬어 쌤이? 수업 안 들은 건 아니잖아. 빨리 and야 뭐 하라 그랬어? 지금 장난쳐? 안 돼. 너 대답해야 돼 이거. 나 오늘 이거 10시까지 한다고 해도 너 대답 들을 거야. 다시 1번하고 2번 and가 뭐라고 했어? 그냥 그것만 답해. and가 뭐라고 그랬어? 말했던 것 중에 기억나는 거 아무거나 얘기해. 뭐야? 너 수업 안 들었니? and가 뭐야 그러면? 너 필기하고 있으면 보든가 그거로. 선우부터 하자. 선우 and가 뭐야? 뭐? 연립 너무 어려운 말이야. 좀 쉽게 접근해. 계속 똑같은 말 하고 있어. 수직선에서 뭐 하는 거? 공통된 부분. 그것도 너무 어렵다. 그냥 대충 얘기해봐.
겹치는 부분 이렇게 얘기해. 됐어? 자 and 뭐야? 그냥 겹치는 거 이렇게 얘기해. 자 겹치는 부분 몇이야? 베타보다 뭐하고? 크고 누구보다? 알파보다 작다. 됐어? 다음 1번 또는 2번. 김동건 1번 또는 2번. x가 알파보다 작거나 그게 뭐야? 그러니까 생각해봐. 전체 전체. 그거 뭐라 불러? 실수? 전체. 뭔 말인지 알겠어? 다시 봐봐. 알파보다 작대 색칠 10개 다 돼 있는 거야. 흰색으로. 베타 다 색칠되어 있는 거야. 자 또는은 합친다의 개념이야. and는 곱한다의 개념이야. 그래서 또는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합친다라는 개념으로 보는 거고 얘는 곱한다의 개념으로 보는 거야. 그래서 겹치는 거랑 더하는 개념이라고 생각하면 돼. 자, 색칠에 있는 걸 더해보는 거야. 자, 흰색에 있는 걸 4 더했고 노란색에 있는 걸 다 더했어. 그럼 수직선이 다 색칠이 될까 안 될까? 다 되겠지. 그래서 얘는 뭐라고 부르는 거야? 실수 전체라고 부르는 거야. 됐니? 자, 자 이렇게 쓴다 쳐. 됐어? 자 1번 and 2번 펴라. 1번 and 2번이야. 어떻게 될까? 자 and 다시 차근차근 해. and는 뭐라고? 겹치는 거. 겹치는 거 있어 없어? 없어. 그래서 얘는 뭐가 되는 거야? 해가 있어 없어? 얘는 해가 없는 게 되는 거야. 됐어? 자 얘는 한 개만 더 같이 들어갈게. 여기 해 보이지? 보이기는 이렇게 땄어. 자 1번 and 2번 했어. 자 얘는 겹치는 거 있어 없어? 누군데? 알파는 점 하나만 겹치지. 얘는 그럼 뭐가 되는 거야? x는 알파 이렇게 되는 거야. 자 이거 이제 내가 할게. 1번 또는 2번 이렇게 했어. 그럼 뭐가 되는 거야? 그렇지. x는 알파를 제외한 왜? 얘도 알파 없고 얘도 알파 없잖아. 그럼 다 합쳐서 어차피 알파 없을 거 아니야. 그래서 알파를 제외한 모든 실수 이렇게 만들어주는 거고 1번 또는 2번 이렇게 해서 또 마찬가지. 그럼 뭐가 되는 거야 얘는? 모든 실수. 됐어 여기까지? 자 미안해 시간 없으니까 너 핸드폰 지금 갖고 있냐? 빨리 찍어. 빨리 허리야. 자 넘어간다. 자 여기 좀 줄게. 자, 이 중에 그럼 제일 특이한 게 누구냐? 이 중에 제일 특이한 애들. 모든 실수가 뜨는 애들이나 해가 없음이 뜨는 녀석들이거든. 무슨 말인지 알겠어? 해 없음 뜨는 애들. 이런 애들이 이제 해 없음 뜨는 애들이. 모든 실수 뜨는 애들. 이런 애들이 모든 실수 뜨는 애들. 그 중에 제일 특이한 거. 얘만 제대로 기억해놔도 괜찮은 거야. 뭐? 이거. x는 알파. 다른 애들은 다 뭐가 떠? 있든 거 없든 거 범위야. 근데 얘는 뭐야? 포인트야. 그냥 점으로 찍히고 이거 됨 이거 끝. 얘가 제일 특이하지. 그럼 자 이제 니들이 어떤 문제를 풀었어. 근데 이 두 부등식의 해가 연립을 했더니 x가 알파입니다. 이런 식으로 나왔어. 그럼 거기서 기억하라. 너는 포인트네? 넌 범위가 아니네. 다른 애들 면적이고 다른 애들 다 이렇게 돼 있는데 너만 포인트네? 너 뭐야? 이상하네. 그럼 너는 그림이 무조건 뭐밖에 없어. 지금 내가 웬만한 그림을 다 그려놨잖아. 맞지? 자 봐봐. 떨어진 거, 붙인 거, 맞지? 등 맞댄 거,
등 맞는 데 색칠하고 이거 다 해봤잖아. 그럼 모든 케이스 다 한 거잖아. 수직선을 할 수 있는 직구는 다 해본 거잖아. 맞지? 그럼 다 했을 때 그리고 2개씩 나왔으니까 8개 케이스밖에 없거든? 그럼 봐봐. 여기서 포인트가 나오는 건 누구밖에 없어? 등을 맞대고 있는 애. 근데 그 중에서 뭐가 있어야 돼? 색칠이 돼 있어야 돼. 색칠이 돼 있다는 건 등호가 있다는 거야. 해가 없음이라고 얘기하면 뭐가 돼? 등을 맞대고 있는데 포인트가 없든가 등호가 없든가 아니면 등 자체를 안 맞대고 있든가 이렇게 보면 돼. 거의 대부분은 AND로 문제가 나올 테니까 AND 위주로만 외우고 있어도 괜찮다는 거지. 자 여기까지 됐어 안 됐어? 자 손들어 이해됐다? 넘어가 된다 그러면 괜찮아? 오케이 넘어갈게. 그 잠깐만 책 좀 봐봐. 118페이지에 7-5는 안 할 거야. 이거는 하나의 유형일 뿐이니까 할 수 있지? 7-5 정도는 이거 연방에서 배우잖아. A는 B, C 이렇게 있으면 A는 B 하나, B는 C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 그 A, B, C 꼴이잖아. 그러면 A는 B보다 작다, B는 C보다 작다. 그래서 식으로 만들어서 그냥 들어가면 되는 거니까 이건 니들이 하고 나는 이제 그것보다 조금 더 중요한 거 이제 할 거야. 절대값 문제 할 거야. 절대값 문제. 내가 오늘 계속 너희들한테 이야기하고 계속 말을 하지만 결국에 뭘로 증명하라고? 함수로 증명하라고 그랬지. 절대값을 씌웠을 때 함수가 어떻게 그려지냐 이게 제일 중요한 거거든. 자 어떤 1차 함수를 그렸어. 이렇게 1차 함수를 잡았어. 자 여기 알파가 떴다고 쳐보자. 그럼 얘한테 절대값을 씌웠어. 그럼 x축보다 아래 있는 애 어떻게 되냐? 위로 올려야 돼. 그러니까 x축보다 아래 있는 이 선을 올려야 돼. 이런 식으로. 그것만 하면 끝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다시 얘가 fx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 절대값 fx를 만약에 구하라. 그럼 뭐 하는 거라고? x축보다 아래 있는 애 위로 그냥 올리기만 하면 되는 거라고. 자 만약에 어떤 2차 함수를 내가 그렸어. 얘한테 절대값을 씌우라 했어.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음수에 있던 애를 위로 올리면 된다고 이렇게. 어떤 3차 함수를 내가 그렸어. 이건 뭐 안 배웠겠지만 잡았어. 그럼 어떻게 그리면 돼? 여기다 이렇게 하나 그리고 여기다 이렇게 들추면 되는 거야. 그래서 모양이 이렇게 만들어주는 거고 얘는 이렇게 만들어주는 거고 얘는 이렇게 만들어주는 거야. 절대값을 씌웠을 때 뭐 한다? 그냥 위로 올리기만 하면 된다. 요 개념만 기억하고 있으면 돼. 그리고 대칭을 통해서 들어간 녀석들 있지. 대칭이 된 부분. 그거는 마이너스 fx라고 그냥 쓰면 되는 거야. 여기에는 이 값이 뭐라고 생각하면 된다고? 마이너스 fx라고 그냥 쓰면 되는 거야. 올렸으니까. 대칭이 시킨 거니까. 자 그러면 뭐 조금 어려웠을 수 있어 이건. 니들이 지금 당장에 배우는 개념들은 아니었을 테니까. 시간이 참 애매하네. 안 되겠다. 오늘 그냥 고생해라. 요거 다음 시간에 증명시켜줄게. 요건 다음 시간에 증명시키고 오늘 절대값 풀이는 제일 쓰레기를 알려줄 거야 그냥. 알겠지? 그냥 제일 쓰레기를 알려줄 거야. 니들 오늘 그냥 그 연습이나 해. 자, 절대값이 나왔다. 그럼 우리는 항상 목표가 쟤부터 제거한다. 이게 일단 1차 목표여야 돼. 1차 아니야. 0차 목표여야 돼. 0차. 왜? 절대값이라는 애가 나왔을 땐 절대 문제고 호락호락한 녀석이 아니거든. 무조건 절대값을 해결해야만 내가 문제를 풀러 들어갈 수가 있다는 이야기인 거거든. 그리고 이제 드는 생각, 내가 저걸 어떻게 제거하지? 내가 저걸 어떻게 없애지?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그러면 얘를 제거하는 목표는 어떻게 방법이 있냐? 그 녀석의 방법은 딱 하나. 두 개네요. 방법은 두 개. 1번 경우를 나눠서 절대값을 해결한다. 예를 들어서 절대값 x였어. 그럼 얘는 어떻게 해결한다? 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x, x가 0보다 작을 때는 마이너스 x. 그렇게 1번 케이스, 2번 케이스 이렇게 그냥 자꾸 푸는 거야. 어쩔 수 없어. 제일 원초적이고 제일 기본 방법인 거야 얘가. 자 이제 2번 방법. 그래프를 통해서 문제를 푼다. 근데 그래프 풀이는 다음 시간에. 오늘 못해. 시간 없어. 그럼 니들은 그냥 경우를 나눠야 돼. 됐지? 근데 예를 들어서 절대값 x 이렇게 나왔어. 그럼 쌤 이거 어떻게 풀어요? 얘는 누굴 기준으로? 0을 기준으로 줘. 얘는 2를 기준으로 줘.
자, 수직선으로 따지면 0, 2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럼 경우를 몇 개를 나눠야 돼? 3개. 어떻게? 1번. x가 뭐보다 작아? 0보다 작아. 2번. x가 뭐보다? 0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 작아. 3번. x가 2보다 크거나 같아. 이렇게 경우를 3번으로 나눠야 돼. 그럼 풀이식이 당연히 어떻게 될 수밖에 없어? 엄청 길어질 수밖에 없어. 기본 문제는 괜찮은데 난이도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풀이식이 엄청 길어질 거야. 그럴 때 뭘 배우는 거야? 얘 배우는 거야. 차라리 잘 됐네. 니들이 고생을 해봐야 내가 알려준 그래프 풀이가 얼마나 기깔난지 알 수가 있지. 소중함을 배우기 위해서 오늘은 좀 노가다를 좀 띄워봅시다. 자, 뭐 저번에 옛날에 수업할 때 한번 이야기했었던 것 같은데 니네 선배들 중에서 작년에 전교 1등 내 반은 아니야, 다른 반이야. 내 반 학생이 그렇게 풀었을 리가 없어. 다른 반 선생님 학생인데 내가 이렇게 지나가다 봤어. 걔를 봤는데 얘 뭐냐? 봤어. 그런데 이 문제를 풀고 있더라고. 근데 우리 반은 꼴등도 이거를 그래프로 풀거든. 근데 걔는 전교 1등인데 경우를 3개, 4개씩 나눠서 문제를 풀고 있더라. 근데 내가 걔한테 너 나와라. 복도 데리고 와서 자, 이거 내가 한 번 설명할 거니까 이해해라 하고 그냥 타다닥 설명하고 이렇게 풀어. 알겠냐? 그러니까 얘가 우와! 이러더니 들어가서 한 문제 푸는데 5분 걸렸던 애가 10문제 푸는데 5분 걸리고 끝내버렸어. 근데 걔는 그때 이후로 그 그래프에 미쳐있어 지금. 그래서 내가 지나가다가 한 번씩 보면은 걔가 막 나한테 씩 웃어. 왜 웃어? 그러면 이거 쌤이 알려줄 거야. 이거 쌤이 알려준 거 저 아직도 써요. 고2 때도 쓰고 있고요. 내년에도 쓸 거예요. 이렇게 다 말을 해 걔는 그냥 항상. 그래서 얘기하는 거야 너희들한테. 그래프 칠해주셔야 돼 항상. 알겠지? 자, 오늘 여기까지 할 거고요. 플레이실 넘어가시고 플레이실 넘어갔을 때 일단 A단계 먼저 싹 풀고 대표 문제 문제씩. 알겠지? 그리고 앞에 있는 시단계 다 마무리 지으셔야 됩니다. 자, 오늘 미션은 이렇게 3가지를 넘어가세요.